안녕하세요. 여의도 약방의 정유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찍게 된 이유는 최근 있었던 이슈죠. HLB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와 관련돼서 FDA와 허가 신청 전에 프리 NDA라고 해서 사전 미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관련된 미팅 회의록을 놓고 금융당국에서 HLB가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서 되게 성공한 것으로 허위 공시를 했다. 요렇게 보고 지금 조사에 들어간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HLB가 지금은 어찌됐든 허가 절차 전이고 사전 프리 NDA 미팅 같은 경우에는 허가와 무관하다. 지금 프리 FDA와 허가를 위해서 보완 자료 요청을 받았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며, 이게 완료되면은 FDA와 다시 소통을 해서 NDA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쌓으면서 기존에는 제네릭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그래서 국산 신약을 식약처에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에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서 미국 FDA 허가도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FDA 허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 최초로 FDA 부국장, 이게 FDA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지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또 한국인 최초로 이런 지위에 올랐으니까 굉장히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요. 안혜영 박사님께 메일로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서 안 박사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HLB 같은 특정 기업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프리 NDA 절차라든지, 그리고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에서 유의미적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FDA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이런 허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FDA 프리 NDA 미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안 박사님은 프리 NDA 미팅은 회사가 NDA를 FDA 제출하기 전에 자료상 혹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파일링이라고 하죠. 등록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FDA NDA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 포맷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FDA와 확인하는 회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에서도 FDA 프리 NDA 미팅에서 신약 허가와 관련돼서 여부가 결정되냐, 이게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프리 NDA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파일링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 NDA 미팅이 신약 허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 여부는 NDA에 제출하고, 그리고 파일링된 후에 6개월이나 10개월의 철저한 자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리 NDA 미팅은 서면 심사와 대면 미팅으로 나눠진다고 지금 언론 통해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좀 역할인 건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신 게, 프리 NDA 미팅뿐만 아니라 FDA 모든 가이던스 미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프리 IND 미팅도 포함되고요. 서면 심사와 대면 미팅으로 나뉘어진다. 근데 서면 심사는 회사가 직접 FDA에 대면 미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서면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FDA 쪽에서도 이건 대면 미팅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서면 심사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대부분의 프리 NDA 미팅이 회사의 신청과 상관이 없이 서면 심사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서면 심사로 신청이 되거나 결정이 되면 FDA가 서면으로 회사의 질문에 답을 보낸다고 합니다. 대면 미팅은 또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는 미팅도 있고, 아니면 텔레컨퍼런스라고 해서 음성회의, 그러니까 원격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요즘에는 대면 미팅이 다 텔레컨퍼런스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대면 미팅 있기 3, 4일 전에 FDA가 미리 서면 답변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 답변서를 보고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면 미팅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사전 서면 답변서가 대면 미팅의 회의록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면 미팅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대면 미팅 이후에 30일 안에
30일쯤에 FDA가 그 미팅 회의록을 만들어서 그 회사 측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그 서면 심사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향후 그 뭐 FDA 허가가 어려울 수 있는 거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었는데, 서면 심사나 대면 미팅 상관없이 프리 NDA 미팅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 NDA 미팅에서는 FDA 심사관들이 그 결과,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심사하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NDA 파일링이 충분한지만 논의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회사가 뭐 자료가 파일링이 부족한 자료나 아니면 형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해 가는 이런 작업을 거치는 단계다라고 재차 답변을 해줬습니다. 제가 여기 서면 회의록에서 좀 fail이라는 뭐 실패 이런 표현이 사용됐으면 이게 뭐 임상 실패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라고도 질문을 해봤는데, 안 박사님은 본인이 전체적인 그 서면 심사 결과나 혹은 대면 미팅 회의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 최근 뭐 FDA에서 좀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적응증마다 다르다. 그리고 회사가 임상하기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초기 임상 단계에서는 FDA와 소통하면서 임상 시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또 계속 과학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FDA도 경험이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임상 중간이 아니더라도 임상 끝나고더라도 그 회사는 항상 FDA 심사관과 소통하며 FDA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 결과 1차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FDA 허가가 불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안 박사님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임상 3상 1차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FDA와 의논하면서 해결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했지만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혹시 2차 지표를 통해서 허가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일단 어떤 약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희귀의약품이 1차 지표는 미달성했지만 2차 지표로 FDA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 좀 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 2차 지표로 가속 승인이라고 하죠. 일단 허가를 받고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이 가속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냐라고도 물어봤었는데요. 항암제나 많은 희귀의약품들이 2차 지표로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지난해죠. FDA에서 53개의 신약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에 12개가 가속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23%의 비율에 달하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가속 승인을 받으면 추가 임상, 뭐 임상 3상이라든지 추가 임상을 진행을 해서 1차 지표도 그 유의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FDA 허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좀 우리 기업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FDA와 소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작 전에 그 FDA와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늦어도 임상 초기에는 FDA 소통하면서 이 임상 시험 디자인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FDA 도움을 받는 것이 신약 개발 실패율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일단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 가보는 기업이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은데, FDA 심사관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신약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고, 일단 뭐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일단 가야 할 길과 가야 되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가이던스는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을 올바른 방법으로 FDA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FDA 심사관들의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혜영 박사님과 그 서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인터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핵심은 프리-NDA 미팅 같은 경우에는 FDA 그 허가 절차와는 좀 무관하다. 그리고 뭐 서면 인터뷰 내용에도 있었지만은 그 프리-NDA 미팅에서는 그 임상 결과나 이런 데서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FDA의 NDA 신청을 하려는 이 자료나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가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허가가 불가능한 거냐 이게 아니라 충분히 허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 FDA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좀 보완할 것을 찾고 그보다 가속 승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신약 개발에 들어갔을 때, 특히 임상 3상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보다 FDA와 소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임상 설계가 진짜 제대로 잘 됐는지, 그리고 FDA 신청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갖춰야 되는지, 통계적으로 어떤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FDA와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FDA 허가 과정에서 보면은 무슨 통계적으로 좀 수치가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보완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정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좀 FDA와 소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취재한 부분을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약방이었습니다.